이번 시간에는 중국의 민족운동에 대해서 이제 배워볼 건데, 오늘 배워볼 사건은 크게 이제 세 개가 있어. 처음으로 태평천국운동, 다음으로 양모운동, 마지막으로 변법자강운동. 또 이제 살펴볼 운동인 의화단운동과 신해혁명은 다음 시간에 이제 살펴보기로 할 거야. 오늘 첫 번째 이제 수업인 태평천국 운동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 태평이라고 하는 거는 동양에서 전통적으로 이상 사회로 이제 이어져 왔어. 그래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살기 좋은 시대를 뭐라고 했었냐? 태평 시대 뭐 태평하다 그런 말들을 들어봤었지. 여기다 천국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냐? 기독교에서 이제 그 사람이 죽은 뒤에 착한 일을 해가지고 이제 착한 일을 하다가 이제 죽은 사람은 천국에 가서 영원한 이제 복을 누린다고 하지. 이 천국이라고 하는 거는 기독교의 이상사회야. 자, 동양의 이상사회인 태평과 서양의 이상사회인 천국. 이 두 개가 합해진 게 태평천국이라고 하는 건데, 이 두 개의 이상사회를 하나의 나라 이름으로, 태평천국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으로 내걸었던 중국의 농민 반란이 태평천국 운동이야. 1851년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1864년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해. 연도는 지금 파워포인트에 없으니까 여러분들 연도를 직접 이제 표시해 놓을 수 있도록 하고 교과서라든지 이제 우리 수능 특강 같은 거 보면서 말이다. 자, 태평천국 운동은 그럼 어떻게 일어나게 됐을까? 먼저 1840년 영국이 쳐들어와가지고 청나라가 크게 이제 패배를 했었지. 결국 그 결과 맺었었던 이제 조약이 난징 조약이었었고, 난징 조약을 맺은 뒤 14년 뒤에는 에로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면서 제2차 아편전쟁, 제2차 중영전쟁이 발발하게 되지. 그 결과 텐진 조약에 의해서 베이징 조약을 맺으면서 청나라가 계속해서 외국과 불평등 조약을 맺고 배상금을 물리고 굴욕을 감수하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면서 세계 초강대국이라고 믿고 있었던 청이 외국에 대해서도 자존심을 구기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청 조정 자체도 굉장히 이제 그 백성들 사이에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로 그 가오라고 하는 게 이제 떨어진 거지. 왜냐 청나라는 지배층하고 지배받는 사람들하고 그 민족 구성이 조금 달랐었지. 지배받는 사람들은 한족이었었어. 주로 한족. 그리고 지배하는 사람은 주로 만주족이라고 하는 옛 여진족이었었지. 지배층들의 이제 지배층들이 어떻게 보면 권위를 유지하고 그래야 이제 어떻게 보면 지배가 끊임없이 이어지지. 그래서 옛날에 그 중국 청나라의 다섯 번째 황제인 옹정제 같은 경우는 거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었지. 오랑캐도 천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중화를 지배할 수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근데 그러한 그 노력, 그러한 청나라가 한족들을 지배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위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게 아편전쟁이었어요. 자, 거기다가 아편전쟁은 하나의 전쟁이었단 말이야. 아편전쟁에서 영국이 승리한 다음에 중국에다가 그동안, 중국이, 어, 영국이 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영국도 손해를 봤으니까 거기에 대한 손해를 싹 다 물어라. 이제 영국이 그런 걸 요구했었단 말이야. 뭐 여기에는 아편 전쟁 일어나기 전에 영국한테서 이제 압수해간 아편에 대한 그 보상 같은 것도 배상 같은 것도 싹 다 포함되어 있었고, 자 정부에서 영국에 어마어마한 돈을 물어준단 말이야. 청 조정에서 이 청 조정에서 물어주는 돈은 어디서 나올까? 바로 백성들한테서 이제 걷어내게 되지. 그 백성들의 대부분은 농민이었을 것이고 농민들한테 세금을 더 걷게 되면서 농민들의 생활이 좀 더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 거지. 이때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 홍수전이라고 하는 인물이야. 홍수전은 한족은 한족인데 한족 중에서도 약간 어떤 사람들이냐, 중국의 남쪽 같은 데 가면은 여기 지도가 좀 이제 나올 거야. 중국의 남쪽에 보면 이제 뭐 홍콩이라든지 광동성, 광서성, 그 타이완이라든지 중국 동남쪽의 지역 있지. 이쪽으로 이주한 이제 민족들을 객가라고 하는 이주한 손님 민족이라서 객가라고 하는 그 민족이라고 부르기도 해. 영수주는 객가 출신이었단 말이야. 객가들이 주로 이제 사는 집이 중국 남쪽이었었다 했지. 여기는 중국인들이 이제 이주해 가는데
중국 남쪽에는 원래 좀 그 한족이라고 불리는 민족들보다는 조금 다른 민족들이 많이 살았단 말이야. 새로 이 남쪽으로 이주해 간 한족들은 거의 원주민들하고 이제 그 싸우면서 굉장히 이제 그, 어, 밭을 일군다든지 그런 생활을 하게 됐었는데, 이주해 간 객가들 사이에 또는 객가와 원주민들 사이에 막 전쟁이 일어나니까 여기에 막 그 굉장히 요새화된 가옥 같은 걸 짓고 살게 돼. 이게 바로 흙으로 만든 뭐 군사 보루로 해가지고 토루라고 불리는 객가족의 전통 가옥이야. 집인데 마치 성처럼 생겼지. 자, 홍수전은 광동성 사람이었어요. 광둥. 지금 홍콩 마주보고 있는 곳. 그리고 이제 광둥이면은 옛날에 그 광동 체제, 어, 그러니까 공행무역 체제가 있었던 그 중심 계양도시 광저우가 있었던 곳이지. 홍수전이 이제 여기서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원래 과거를 이제 보려고 했었단 말이야. 중국사에 보면은 나도 지금 그걸로 이제 글을 써보고 있는데 중국사에 보면 이제 과거 시험 같은데 이제 도전을 해가지고 관리의 뜻을 품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 과거라고 하는 게 합격자는 굉장히 급제전 굉장히 조금밖에 없는데 지원하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대부분은 그 과거에 이제 낙방 탈락을 하게 되지. 홍수영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번이고 과거 시험을 치렀었는데 옛날에 과거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백성들한테 세금을 많이 물리잖아요. 그 왕조에서. 그러다 보면은 한 사람이라도 밭에 나가가지고 일을 해야 겨우 이제 입에 풀칠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사람 또 도박 약간 일종의 모험을 하게 됐어. 집안에 똘똘한 애를 과거 시험 준비하게 막 몰아줘. 걔한테 이제 걔는 반일 하지 말고 넌 계속 이제 책이나 읽어라 하면서 친척들이 막 그 재물이라든지 식량 같은 걸 재산 같은 걸 이제 다 긁어모아가지고 걔 과거로 이제 쏟아붓게 되지. 왜냐 걔가 과거에 붙어버리면 그때부터 제 그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들까지도 인생이 쫙 펴버리거든. 과거 그 관리를 자기 친척으로 가지게 되면 그 가문의 급도 올라가가지고 뭐 결혼할 때도 좋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막 세금 면제 혜택 같은 것도 많이 받고 관리들이 이제 받는 월급 같은 게 있잖아. 굉장히 셌어. 그래서 어떻게든 과거에 붙게 하려고 했었는데 홍순이 그게 떨어졌단 말이야. 자,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어쩔까? 저 못난 새끼 막 하면서 굉장히 이제 좀 약간 한심하게 보고 홍수아는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똘똘하던 얘기 들으면서 살았다가 그런 띠꺼운 반응들을 받으면서 굉장히 좀 약간 정신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았었겠지. 또 한편으로 홍순이 과거 시험 보러 막 그 저기 광저우로 막 다니고 막 하던 시절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그 기독교 교리서를 하나 이제 손에 넣게 되었어. 권세양언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홍수전이 얻은 그 책에는 기독교 성경의 이제 내용들이 정리돼 있었단 말이야. 홍수전이 아무튼 과거를 보러 다닌다는 시절에 그런 걸 손에 우연히 넣게 됐었는데 고향에 돌아와가지고 과거 떨어지고 나서 막 그 몇 날 며칠 끙끙 앓았었는데 거기서 이제 본인이 말하기를 꿈을 꿨다고 해. 꿈속에서 그 어떤 노인이 나타나가지고 어떤 노인이 있었고 굉장히 인자하게 생긴 그리고 그 노인한테 아들이 한 명 있었단 말이야. 굉장히 젊은 아들. 노인은 하늘의 신이었었고 그 하늘의 신의 아들인 젊은이가 있었는데 이 젊은이가 자기 형이라는 거야. 자, 홍수전은 꿈속에서 이 노인 하늘을 다스리는 신의 두 번째 아들인 거지. 첫 번째 아들은 누구였을까? 예수야, 예수. 홍수는 자기가 하늘의 신, 쉽게 말하면 그 기독교식 표현은 하느님의 두 번째 아들이라고 이제 하는 꿈을 꿨어. 꿈속에서 막 악마들 물리치고 딱 깨어나. 꿨을 때, 어, 깨어나가지고 이제 나는 선택받았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주변에 그 공자의 상이라든지 조상의 사당 같은 걸 막 불태우는 거야. 주변 친척들은 이제 미친놈이라면서 쫓아내버렸지. 그래서 홍수전은 고향인 광동성을 떠나서 서쪽에 있는 옆 동네인 광서성에 가가지고 이제 살아. 성이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 뭐 대한민국의 도라든지 그런 걸로 생각을 하면 돼. 광서성 가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좀 모아가지고 일종의 종교 집단이자 그 생활 공동체를 좀 만들게 되는데 그 배상제회라고 하는 걸 만들어. 교과서엔 상제회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표현이 돼 있는데 이 상제회는 뭐 어떤 것이냐면은 상제는 쉽게 말하면 하늘의 임금이야. 누구겠냐? 하느님이죠, 하느님. 하느님을 섬기는 이제 그 공동체, 사회라고 해가지고 배상제회라고 해.
자, 이 배상제를 중심으로 이제 활동을 하겠네. 이 세력이 점점 커진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 조정에서 얘네를 톱을 하러 와. 그때 홍수전이 이제 배상제를 이끌고 선수를 이제 치지. 그러면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광서성을 지나서 광동성, 마침내 중국 남부의 그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였던 옛 명나라의 첫 수도 난징, 남경이라고 하죠 한자로는. 난징을 수도로 하는 태평천국이라고 하는 걸 건설해. 왜 태평천국인지는 아까 태평천국이 무엇이냐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었지. 기독교의 이상사회인 천국, 그리고 동양의 이상사회인 태평, 이 두 개의 이름 따가지고 만든 태평천국이라고 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태평천국이 건설됐다. 잘못 넘어갔구만. 자, 태평천국의 수도가 난징에 있었단 말이야. 난징에 있었던 홍수전의 이제 옥좌라고 하는데, 근데 아직은 이제 뭐 중국에 여행을 그렇게 많이 가보지도 않아가지고 이 홍수전의 옥좌가 진짜 옥좌인지 아니면은 그 복원된 옥좌인지 그거는 지금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역사 선생님들이 막 외국 같은 데 많이 나가서 이제 그 답사도 많이 하고 해야 좀 더 설명할 것들이 늘어날 텐데 아직은 그럴 기회가 좀 많지 않은 것 같아. 자, 태평천국의 우리 활동 범위와 그 지금 짙은 녹색으로 된 데가 태평천국이 이제 손에 넣은 그 영토인 거야. 자, 태평천국군의 그 진로는 파란색으로 이제 표현이 돼 있단 말이야. 어때? 보면은 태평천국의 태평천국이 거의 베이징이라든지 이런 곳까지 위협을 하게 되지. 베이징은 이제 텐진까지. 텐진은 물론 손에 넣지 못하지만 자,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홍수는 건국한 태평천국에서는 이제 어떤 주장들을 펼쳤냐라고 하면은 멸만흥한이라고 하는 이제 주장을 펼쳤어. 자, 만주족이 다스리는 청나라는 서양한테 맨날 이제 얻어 터지기만 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삶을 그 못 살게 구니까 만주족의 이제 그 청나라 정부 조정을 악마라고 봤어, 악마. 그때 표현을 요마라고 했어. 요괴와 마귀라 해가지고. 그래서 그 요괴와 마귀인 만주족을 몰아내고 어 진정으로 이제 백성들이 이제 살기 좋은 천국, 태평천국 같은 세상을 이제 세우자고 했었지. 그때 백성들 대부분이 한족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만주족을 멸하고 한족을 흥하게 해서는 멸만흥한을 내세웠어. 그 밖에 이제 태평천국이잖아. 태평한 사회, 천국이면 다 잘 사는 사회잖아. 태평천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백성들이 이제 자기가 이제 천국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태평한 사회를 살고 있는 것처럼 그 느끼게 해가지고 백성들의 지지를 얻을 필요가 있었는데 그래서 발표하는 그 토지 제도가 있어. 이것이 천조 전무 제도다. 무슨 제도라고? 천조 전무 제도라고 해. 이 천조 전무 제도라고 하는 거는 백성들한테 토지를 이제 똑같이 나눠주는 이제 제도라고 해요. 토지 균분이라고 하는 거지. 동양 사회 같은 데 보면 정전제라든지 아무튼 그런 그 토지를 똑같이 나눠주는 그런 그 제도들이 굉장히 발달했었어. 뭐 균전제라든지 그 정해진 그대로 실천되지 못했지만 천조 전무제도도 이제 마찬가지야. 일단 백성들한테 토지를 똑같이 나눠준다고 했었고 또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들이 어, 여성에게도 남자랑 똑같이 이제 토지를 나눠준다고 했었거든. 이 점에서 이제 남녀 평등을 굉장히 주장하는 어, 태평천국의 이제 성격이 이제 드러나. 이 천조 전무 제도는 실제로 실시됐다기보다 이렇게 실시하겠다라고 태평천국에서 선전용으로 이제 만들었었던 거라고 하고 그 관련해가 토지 문서 같은 게 이제 있다고 해. 토지 문서가 이제 이렇게 보이는데 토지 문서 왼쪽에 보면은 뭐 한자가 적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재밌어. 왼쪽에 제일 위에 글자는 천부. 그래서 천부는 누구지? 하늘의 아버지. 하느님이지. 그리고 그 다음에 천형. 하늘의 형. 하늘의 형이면 누굴까? 예수지, 예수. 홍수전의 형이니까. 홍수전의 둘째 아들이라 했잖아, 하늘에. 그 다음에 천국. 뭐 그런 식으로. 천부, 천형, 천국 뭐 해가지고 막 그 태평천국 몇 년 몇 월 이런 식으로 이제 토지 제도가 이제 써졌는데 이런 것들. 자, 잠깐 태평천국군과 청군의 전투를 이제 그린 당시에 이제 그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게.
청나라는 이제 그 청나라는 풀의 청자를 이제 쓰지 한자로. 아, 풀을 쓰지. 근데 이제 중국의 왕조들은 각각 자기를 상징하는 색깔이 있단 말이야. 청나라 같은 경우는 공교롭게도 진짜 이제 그 파란색이었다고 해. 그래서 이제 청나라 이제 관복대 같은 경우는 파란색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지. 이 그림에 보면은 안쪽에서 이제 맞서 싸우는 태평천국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빨간색 이제 옷을 많이 입고 이제 싸우는 걸로 이제 등장을, 빨간색 두건이라든지 그런 걸 입고 싸우는 걸로 나오는데, 영화 같은 데서도 그런 모습들이 종종 나와요. 여기 보면 이제 뭐, 자, 태평천국, 여기서는 이제 태평천국군이 좀 지는 그 모습을 담긴 그림인데, 물속에 이제 빠진 태평군들이라든지 청나라 군사들의 뭐 창칼에 막 찔려 죽는 이제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청군이 이제 집단으로 조총 사격을 하는 이제 모습이 보이기도 하지. 아무튼 이런 것들. 자, 태평천국을 건설했어. 그 밖에 이제 토지 천주전무 제도가 토지 규모가 남녀 평등을 이제 외치는 거였고, 그 밖에 이제 뭘 이제 주장을 했으냐, 태평천국이 중요한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자, 전족을 이제 폐지하게 되는 거야. 전족을 폐지. 당시 중국 여성들 같은 경우는 그 발을, 지금 약간 글씨 때문에 가려져 그런데 나중에 한번 찾아봐. 중국 여성들이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면 여성의 발을 그 저기 엄지발가락 빼놓고 나머지 그 네 발가락을 돌돌 말아가지고 발을 최대한 적게 만든단 말이야. 붕대로 칭칭 감아가지고 어렸을 때 발이 못 크게 이제 막어. 그렇게 하면은 사람이 커서도 이제 발이 진짜 조그매지거든. 막 150cm, 막 140cm 막 그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야. 일반 발에 막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크기밖에 안 돼.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옛날에 이제 옛날부터 그랬던 거 아니고, 송나라, 중국에 이제 송나라 배웠었지. 송나라 때 이제 그 무희들이 어렸을 때 막 그런 이제 발을 하고, 그런 발로 이제 길러져 가지고 이제 춤을 추는데, 막 그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이쁘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민간 같은데 그 유행이 쫙 퍼졌는데, 여성들이 물론 그 견적을 하려고 하는 여성들도 있었겠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어렸을 때 그 어린 여자아이한테 이 전족을 이제 시키게 되는 거야. 발을 어렸을 때 꽁꽁 동여 매면은 그 여성들이 발이 줄어들면 어떻겠어? 걸어 다닐 때도 막 힘들고 하니까 뭐 많이 못 걸어 다니기도 하고, 결국에는 여성들이 이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지. 그 활발한 야외 활동 못 하게 되고, 여성의 자유를 굉장히 이제 그 억압하는 거라고 이제 여겨졌었어, 전쪽이. 저도 홍수전이 보기에는 이제 그랬었던 거야. 아씨, 이래가지고는 여성들이 이제 자유롭지 못하다 해서 홍수전은 이제 전족하지 마라, 전족을 폐지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됐었어. 뭐 전족을 이제 폐지하고 여성들도 이제 멀쩡한 발로 돌아다닐 수 있도록, 물론 한 번 전족을 한 사람의 발이 돌아오지 않겠지만 여성들 앞으로 이제 전족을 하지 말라고 그런 주장들을 했었던 거지. 뭐 요즘에 뭐 유행하는 말로 뭐 그 여자들, 그 페미니스트들이 뭐 좋아하는 뭐 탈코르셋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뭐 이 전족 폐지랑 좀 비슷한 그게 아닐까 싶은데, 아무튼 뭐 요즘에 페미니즘이 하도 유행하고 있어가지고 관련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봤었고, 그 밖에도 이제 첩을 거느리는 것을 이제 금지를 했어서, 당시 이제 뭐 서양도 마찬가지고 동양도 마찬가지고, 여성 한 명의 남성이 여러 여성들을 이제 부인으로 삼을 수 있잖아. 그 중에 첫 번째 부인이 이제 정식 부인 대접받고, 나머지는 약간 첩으로 대접받거든데, 첩을 여러 명의 부인을 거느리지 말고 한 명의 부인만 거느리도록 했어. 어, 여성 여러 명의 여성이 한 명의 남성과 이제 결혼한 경우에 여러 여성들은 한 명의 남성한테 너무 의존하게 되잖아. 근데 그런 점에서 불평등이라고 느꼈는지 홍수전은 그 첩을 거느린 것도 이제 폐지를 했었단 말이야. 다만 이제 문제는, 홍수전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 수백 수천의 이제 막 그 부인들을 거느렸다고 하지, 자기 스스로는 지키지도 않고. 홍수전의 부하들 중에서 핵심 인물들도 마찬가지였다고 하고, 그 밖에 홍수전 또 폐지했었던 중요한 것 중에 변발이라고 하는 걸 이제 폐지를 했어. 변발 뭐지? 돼지 피그테일이라 해가지고 서양 같은 데서는 돼지 꼬리라고 이제 하는데, 그 만주족의 주요 이제 그 방식이 앞머리 시원하게 싹 밀어버려. 그냥 그
말 탈 때 막 머리 흩날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앞머리 시원하게 날려버리고 그리고 머리를 아예 밀어버리면 좀 그러니까 나머지 머리들은 꽁꽁 모아가지고 이제 뒤로 이제 넘겨서 이제 하게 했었는데 이걸 변발이라고 했었지. 만주족의 머리 스타일이었단 말이야. 이거는 만주족 스타일이니까 홍수전은 한족을 되찾자고 했었지. 한족을 흥하게 하자고 만주족 멸망시키고 그래서 변발을 이제 금지하게 돼. 그 밖에 또 이제 뭘 금지하게 되냐? 당시 뭐 아편 이거는 청나라 정부 조정에서도 이제 뭐 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태평천국에서도 아편을 이제 금지했었다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겨. 음, 어쨌든 반란군이란 말이야. 반란군이니까 이거는 결국에 청나라 조정을 무너뜨리려는 것이고 청나라 관리들 뿐만 아니라 청나라 밑에서 이제 관리가 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까지도 여기에 위협을 느껴. 자, 만주족을 그래 못 내쫓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겠는데 봤을 때는 자, 만주족의 청나라가 무너져 버리고 이제 태평천국의 조정이 들어서 버리면은 그 태평천국에서 봐봐 막 그 토지 같은 거를 이제 다 이제 그 남녀 고르게 나눠준다고 하고 그 남녀 평등이라고 했는데 이런 거는 토지를 가진 이제 지주라든지 그리고 전통 이제 그 신사들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신사들이 청나라 조정이 무너지면 자기들도 이제 끝장난다고 생각하고 자기들 돈을 털어가지고 지방에서 용병들을 고용을 해. 지방 그 자기 고향에서 이제 고용한 용병들을 향용이라고 하네. 여기서 용은 용감할 용자야. 향용들을 모아가지고 신사층이 이제 반격을 시작하지. 자, 오른쪽이 향용 당시 향용의 이제 모습이었고, 이거는 향용 중에서도 이홍장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중에 이제 자주 언급되는데 이홍장이 거느리는 회군의 이제 어 사진이야. 방금 그 왼쪽 오른쪽의 사진이 그 당시 이거는 그 향용들이 입었었던 제복 중에 하나였었다고 하는데 뭐 지방의 신사들이 각자 모집을 했으니까 향용들은 그 향용들마다 제복 같은 게 달랐겠지. 자, 지방의 신사들이 중심이 돼서 모집하는 의용병을 향용이라고 했었다는 거야. 자, 향용들이 일단은 이제 신사들과 함께 그 반격에 이제 나선단 말이야. 어. 그리고 또 한편으로 서양 세력 같은 경우는 이 태평초가 어떻게 봤냐. 처음에 뭐 기독교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 하면서 굉장히 신기하게 봤었어. 어떻게 보면 태평천국하고 손잡고 청나라를 무너뜨리려고도 이제 생각을 했었겠지만 문제는 서양인들이 봤을 때 자기들이 알고 있는 교리랑 태평천국의 교리랑 너무 다른 거야. 그 서양들 입장에서는 태평천국 2단으로 봐버린 거지. 태평천국도 좀 보면은 그러잖아. 예수 하느님의 아들이 하나 더 있는 거야 막. 그리고 그 아들이 홍수전이고 예수랑 뭐 홍수전이랑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이제 비슷한 위치에 있고 막 그래버리니까 서양들 입장에서는 이걸 굉장히 위험한 이단으로 봤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서양에서는 그 처음엔 눈치 게임을 하다가 그 자세를 벗어나가지고 자기 군대라든지 자기 장군들을 보내가지고 청나라 조정을 돕게 하는데 찰스 조지 고든이라고 하는 이제 이 영국 출신의 장교가 있어. 이 사람이 청나라 관복을 입고 있지. 근데 얼굴 형태를 봐봐. 완전히 서양인이지. 자, 이 사람이 이끄는 이제 군대, 이 사람의 지휘를 받는 이제 군대가 주로 이제 그 군인들이 뭐 서양인들도 있었겠지만 중국인들 데리고 이제 이 고든이 싸우는데 그 이제 유능한 장군이었었어 고든이. 그래서 뭐 신사적이기도 했었지만 어 그래서 항상 이기는 군대라 가지고 이 군대의 별명이 상승군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 자, 상승군 같은 서양 이제 열강의 군대가 청나라 조정을 지원하기 시작했었고 또 이제 책에는 제대로 교과서 같은 데는 제대로 안 나왔었는데 어, 청 태평천국 내부에서도 이제 그 내분이 있었단 말이야. 태평천국에선 그 태평 홍수전은 천왕이라고 했었고 나머지 동서남북 왕을 따로 이제 임명을 했었거든. 그리고 이광까지 해가지고 아무튼 5왕을 이제 임명을 했었는데 그중에 동왕 동쪽을 다스리는 왕 양수청이 있었단 말이야.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특기가 뭐였냐면은 그 자기한테 예수의 영이 막 내려온다고 이제 했었어. 쉽게 말하면 빙의 같은 거 있잖아. 막 그래가지고 야 홍수전 갑자기 막 예수가 내려왔다. 내 몸에 예수가 내려왔다. 홍수전 무릎 꿇어라. 막 이런 식으로 홍수전하고 이제 권력 다툼을 하다가 홍수전에 이제
숙청당하게 되는 이제 이런 일들도 있고, 태평천국 안에 이제 내분 같은 게 굉장히 심해가지고 많이 약화되게 돼서 결국엔 홍수전이 이제 그 서양 세력하고 싸우다가 1864년쯤에 죽게 되는데, 뭐 자살을 했다고도 하고 병에 걸려서 죽었다고도 해. 아무튼 홍수전의 시체는 발견됐다고 하고, 결국 그 1864년 태평천국의 수도였던 난징 이제 함락되면서, 난징은 당시 태평천국에서 천경이라고 불렀어. 하늘의 수도라고, 이제 새로운 예루살렘이었었지. 여기가 결국 이제 그 무너지고 태평천국은 이제 멸망을 하게 돼. 태평천국만 해가지고 거의 이제 25분 걸렸는데, 이게 관련된 이제 영화 재밌는 게 있지. 그 명장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 그 여러분들 같이 이제 나중에 태어나고 그래가지고 재밌는 영화 모르는 애들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그 이연걸이라고 하는 이제 중국 배우 있지. 그리고 유덕화라고 이제 홍콩 배우도 한번 들어갔을 거야. 그리고 금성무는 이제 대만인이면서도 또 이제 일본 쪽에도 이제 그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카네시로 타케시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많이 알려졌었지. 이들이 주연을 했었던 명장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원래는 투명장이라고 하는 이제 그 제목을 가진 영화야. 굉장히 스케일이 크고, 음악 같은 경우를 보면은 얘는 글래디에이터 음악 막 따라하고 약간 이런 건 좀 거슬리긴 하는데, 태평천국 시기를 굉장히 좀 약간 그 잔혹하면서도 그 무거운 분위기로 다룬 이제 영화 중에 하나거든. 어, 그 물론 태평천국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보다는 여기 이제 포스터에 나온 새 인물의 이야기라든지 뭐 인연 같은 게 중심이 돼가지고 이루어지는 영화야. 다 여기 보면은 예수 이야기가 나와. 뭐 무리를 걸어 다니고 빵 몇 덩이로 막 5천 명을 먹이고 하는 예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좀 보면은 여러분들이 역사 공부한 좀 더 흥미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자, 태평천국 이렇게 끝났고,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는 양무 운동이야. 자, 양무 운동은 왜 일어나게 됐었냐? 자, 양무라고 하는 말부터 이제 해보자. 뭐 무 들어가니까 구슬 무자로 이제 착각하는 이제 경우도 이제 생기는데, 여기서 양이라고 하는 건 주로 양복, 양장, 양식, 뭐 그런 것들 한 것처럼 서양을 이제 뜻하는 거야. 그리고 무는 힘쓸 무자를 쓰는 거지. 어, 서양의 그 무기라든지 서양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인데 힘쓰는 이제 운동이라고 하는 거고, 요즘 자강운동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는데, 아무튼 양무운동의 교과서 용어니까 여러분들은 이걸로 이제 쓸 수 있도록 해봐. 자, 양무운동이 일어나는 배경. 중국이 서양의 힘을 뭘 통해서 봤을까? 아편전쟁 통해가지고 일단 청나라가 한번 크게 털렸어. 1840년부터 1860년까지 20년에 걸쳐가지고 아편전쟁이 이제 시작되고 중간에 한번 끝났다가 다시 이제 시작되고 했었지. 자, 아편전쟁을 통해서 20년 동안 서양 열강의 힘을 이제 지켜본 거야. 그 사이에 또 뭐가 있어? 1851년부터 1864년까지 14년 동안 태평천국의 운동이 있었었지. 태평천국이 거의 베이징을 위협할 정도로 세력이 커졌었잖아. 청나라 질 뻔했었어. 근데 그거를 물리친 게 누구였어? 물론 향용들 같은 중국 내부에 이제 힘도 있었는데, 상승군 같은 이제 서양 군대의 힘을 빌어서 만들어진 군대도 있잖아. 그 청을 두려움에 떨겠던 태평군의 박살내는 뭐 유럽 군대의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결국에는 서양 무기를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서양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여서 이제 청나라의 힘을 강하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청나라 조정에서도 생겨난 것이지. 이걸 주도했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태평천국 진압의 이제 공신이었었던 증국번이라든지 이홍장 같은 이제 사람들이었어. 이 사람들 이름에서도 이제 알 수 있겠지만 한족 출신이지만 청나라 이제 조정, 원래 신사 출신이었어요. 신사 출신으로 청나라 조정에서 이제 고위직을 지내게 되는 태평천국 운동 진압의 이제 공신이었단 말이야. 자, 이홍장과 증국번. 이홍장이 좀 선배격 되는 사람이고, 그래서 사진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 근데 이홍장 같은 경우는 좀 더 후배이고, 사진이 굉장히 좀 많이 남아있지. 이홍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한국사에 보면은 저 어디
이모군란 끝나고 막 그 무슨 초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 맺을 때 북양대신이라 해가지고 막 그 나오잖아. 그 북양대신을 지냈던 사람이야. 조선왕하고 동급이었었다 인물이지. 이 사람이 불쌍해. 나중에 그 일본하고 청나라하고 전쟁을 벌이자. 청일전쟁. 청일전쟁 때 청나라 분리하니까 일본에 시모노세키 가가지고 이제 그 휴전협정 강화회담 맺으러 갔었는데 그 일본인한테 습격을 당해가지고 거의 큰 부상을 이제 입어. 뭐 그런 불운을 겪기도 했었던 중국의 이제 정치가였어요. 자, 중국군과 이용장 등의 한인 관료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양무운동을 이끌어가는데, 자, 이들이 이끌어갔던 사람들이 한인 관료들이잖아요. 관료들이란 말이야, 일종에는. 그리고 어렸을 때 이제 이 사람들 둘 다 이제 과거 시험에 붙었던 사람들이야. 과거 급제자 출신이니까 주로 이제 생각이 이제 성리학 중심이겠지. 그리고 중화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주장을 하냐. 서양의 무기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우수하다. 우리가 이제 태평양국 진압해 보니까 알겠다. 근데 정신은 동양의 것을 따를 수가 없다. 동양의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 교과서에 뭐 수능 플러스 자료 플러스라든지 아니면 그 이용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번 주장 같은 거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해. 자, 이들의 중국의 정신은 그대로 두되 서양의 그 과학기술이라든지 물건 같은 것만 가져와가지고 중국을 본체로 하고 서양의 것을 갖다 쓰는 정도로 이제 해서 개혁을 하자라고 하는 중체서용의 정신으로 이제 이 양모운동을 이끌어가게 되지. 그러다 보니까 서양의 대포라든지 군함 같은 걸 이제 굉장히 이제 막 들여오게 되고 그걸 만들기 위한 공장 같은 걸 세우고 하는데 서양에서 다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게 뭐냐. 군대가 이제 뭐 있고 막 그렇게 하고 하는데 자, 당시 청나라 같은 경우는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고 각 지방이 이제 그 따로따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황제 지배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었지만 그 각 성에서 이제 그 신사들이 독자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주로 이제 농업 기반의 국가였었잖아요. 뭐 그런 한계들이 겹쳐가지고 서양의 무기만 들여오긴 하는데 굉장히 센 무기들을 많이 들여오고 하는데 좀 약간 크게 이제 실속이 없어. 아무튼 어떤 이제 개혁들이 추진되는지 한번 살펴보자고. 어, 자, 뭐 군수 공장 같은 게 이제 많이 만들어져. 상해 제조 총국 위에는 상해 제조 총국이고 아래는 복주 선조창이라고 하는 것인데 뭐 위에는 이제 뭐 대포나 총포 같은 거 만드는 이제 공장이고 아래는 이제 복주 선조창. 예, 선조라 배를 만드는 이제 곳이지. 자, 뭐 선조창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군수 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영어로 이제 아스널이라고 이제 하는데 여러분들 그 영국의 이제 축구팀 중에 아스널 그 있지 아스널 것도 중간에 이제 축구팀이 생기게 된 게 이제 군수공장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축구팀을 만들어 가지고 막 하면서 그렇게 이제 생겼다고 해. 이런 군수공장들이 생기고 또 이제 한편으로 교육 같은 걸 이제 실시하게 된단 말이야. 신식 학교를 이제 세워. 자, 새로운 과학기술과 새로운 무기 같은 걸 다룰 수 있는 그 학생들을 양성하기 위한 천진무비학당 일종의 사관학교 같은 걸 이제 세우게 되죠. 왼쪽이 이제 천진에 있는 그 천진무비학당의 이제 사진이고 미국 같은데 이제 유학 보내 그 어린애들을 얘네들을 유미유동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유학 가는 유동 어릴 유에다가 아이 동자 써가지고 얘네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어렸을 때 막 그 영어 보내고 영어 같은 거 배우게 하고 해서 중국의 과학기술 같은 거 발전시키기 위해 얘네들을 이제 유학 보내는 거야. 중국에 이제 유학이 이때 시작됐다고 이제 해외 유학이. 원래 중국은 유학을 보내는 나라라기보다는 유학을 받아들인 나라였었는데 이때 굉장히 많이 보냈다고 하고. 자, 그 밖에 또 살펴볼게. 뭐 군함 같은 걸 이제 만드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중요하지. 무기라든지 독일에서 발주한 독일에 주문해가지고 중국이 사들이게 되는 군함인
정원과 진원의 이제 모습이야. 이게 독일에 있는 모습인데 이게 이제 항해를 해가지고 중국으로 넘어와서 중국 이제 팔리게 되지. 뭐 그 밖에 이제 난징에 세워진 금능 기기국에서 이제 만들어진 뭐지? 자, 대포인가? 아 이건 기관총이야. 저기 손잡이 같은 거 뭐지? 이거 그 무슨 고금 저기 뻥튀기 튀기는 기가 저걸 그뭐 돌리고 하면은 저기서 뭐 총탄한테 두두두두 막 나오면서 뭐 1분에 막 수백 발씩 쏟아내고 할 수 있거든. 이것이 이제 굉장히 획기적인 이제 무기였어. 게틀링 건이라고 해가지고 그 밖에 이제 대포알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네, 군수 공업이 굉장히 중요했었지. 자, 근데 근대의 무기들은 뭘로 만드냐? 그 근대의 무기들은 뭐 그전에도 뭐 갑옷 같은 거 쇠로 만들고 그랬었지만 쇠가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야. 쇠덩어리 금속을 그 이제 어디서 구하지? 광산에서 구하지. 그래서 광산 같은 것도 이제 굉장히 발달이 되고 그 밖에 이제 처음에는 그 이제 양무 운동이 처음에는 그 어느 정도 그 군수공업 위주로 발달하다가 나중에는 그 밖에 뭐 민간 공업 같은 것도 이제 발달을 하게 돼.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중국의 산업이 크게 이제 일어날 뻔했었는데 이 문제가 있었어. 결과에도 나오지. 자, 그냥 중국번에 이용장 같은 사람들이 이제 중심돼가지고 추진하긴 했었는데 뭔가 일관된 계획을 가지고 이제 한 게 아니라 각 지방의 지방관들이 각자 알아서 이제 막 그 무기 공장 같은 거 짓고 거기서 막 무기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 지방관들이 문제가 있어. 다른 지역 지방관들은 그 자리에 계속 눌러 앉았었거든. 다른 지역으로 발령 난단 말이야. 그러면은 발령 날 때 자기가 자기가 임기 지냈을 때 그 만들었었던 그 공장이라든지 공장의 설비 같은 거 다 띄워가지고 새로운 임지로 갖고 가버린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돼? 원래 있던 그 공장 같은 경우는 뭐 장비도 없어지고 막 그런 상태에서 막 그 놀고 있는 거고 새로운 공장 같은 새로운 장비가 이제 그 새로운 임지에 지어지겠지. 근데 거기를 또 이제 관리가 다른 임지로 발령난다든지 저희 중앙의 베이징으로 발령난다 해봐. 그것도 이제 필요 없게 돼버린 거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추진하면서 큰 이제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됐었다고 해. 그 밖에 이제 교과서에도 수능 특강에 이제 나오는 거 보면은 기업 활동에 대해서 잘 관료가 지나친 간섭을 해서 이제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데, 자, 기업 활동에 대해서 지나친 간섭을 했었다. 뭐 상업이라든지 그 경제에 대해서 아는 관료가 간섭을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뭐 모르는 관료가 막 이것저것 막 손대버리면은 그 제대로 이제 산업이 발달하기 힘들겠지. 결국에 이 양모운동이 실패했다는 게 어디서 나타나냐? 원래 실패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결과로만 알 수 있는 거잖아. 1894년 일본이 저기 충청남도 아산 앞바다에서 청나라 군함인 고승호를 기습 공격하면서 청일전쟁이 일어나. 1895년 이 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끝나거든. 아까 우리 봤었던 정원이라든지 진원 같은 그런 배들이 그 일본의 군함의 포격을 받고 굉장히 박살이 나버린단 말이야. 훈련도 이제 제대로 안 됐었고 뭐 장비 같은 것도 제대로 뭐 그 운영이 안 됐었다 그래. 근데 여기 보면은 한자로 정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써져 있는데 이 중국의 배들이 이제 일본의 속수무책으로 당한단 말이야. 일본의 그림들에선 굉장히 이제 일본 군함이라든지 일본인들이 멋있게 이제 표현이 됐었는데 일본군이 청일전쟁 과정 중에서 뭐 그 동학 농민전쟁이 이제 동학농민운동이 청일전쟁 중에 2차 분기가 일어났었지. 농민군을 학살했을 뿐만 아니라 뭐 그 리순이라고 하는 요동반도의 그 도시를 점령하면서 수많은 중국인들이 이제 학살하기도 하는 것들이 이제 목격되기도 했었다고 해. 일본은 뭐 그런 일 없었다고 이제 발뺌을 하고 했었지만, 자, 우리 그 정원은 어떻게 됐을까? 동아시아에서 정원을 넘어서는 군함은 없었단 말이야. 이건 청나라의 깃발인데 뭐 여러분들 직접 보여주기엔 시간이 좀 약간 너무 늦을 것 같으니까 어 청나라는 청나라 이제 그 노란 바탕에다가 청령이 그려진 이제 깃발을 이제 썼었어. 자, 청나라의 국기였었지. 정원 피격을 받고 어떻게 됐냐?
배 어떻게 됐어? 반 쪼개져 있지. 지금의 그 산동반도 있잖아. 거기 웨이하이라고 하는 이제 곳이 있는데 그 웨이하이에 가면은 정원을 그대로 복원한 거 아니고 그 정원을 약간 모형으로 똑같이 만들어 놓은 그것이 있다고 해. 가면은 여러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고 천일전에서 결국 패배를 하고 말아. 천일전에서 패배를 했었고 양문동 갖고 안 됐구나. 외국 뭐 무기 들여오고 공장 지어가지고 이걸로는 일본하고 게임이 안 되는구나. 이런 걸 이제 인식을 하면서 그 중국의 몇몇 이제 관리들은 새로운 방식의 이제 개혁을 꿈꾸게 되지. 일본 어떻게 우리가 섬나라 오랑캐들한테 질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한 청나라 관리 일부 젊은 관리들은 청나라랑 일본이랑 다른 점이 무엇인가? 둘 다 황제가 있고 똑같은 무기로 싸우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일본에는 의회가 있고 청나라에는 의회가 없단 말이야.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의원 투표를 선거를 내 가지고 의원들을 뽑아서 그 의원들이 국회에 가가지고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데 청나라는 그런 게 없네. 자, 그리고 여전히 성리학에만 이제 사로잡혀 있네. 이래가지고는 일본을 이길 수 없고 중국이 먹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점점 더 이제 강해지다 보니까 어, 새로운 방식의 계획을 꿈꾸게 되지. 특히나 이제 이들이 참고를 했었던 게 메이지 유신이었단 말이야. 메이지 유신 같은 경우는 그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 일어난 일본의 이제 개혁 운동인데 한마디로 그 권력이 장군으로부터 천황에 넘어가는 그런 것들도 이제 포함이 되지만 국민들이 이제 그 의회를 만들고 헌법을 어떻게 보면은 천황의 이름으로 발표가 됐었지만 헌법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청나라 관리들 중에는 이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다는 거. 이건 누가 주도를 했었냐? 과거에 합격을 한 이제 젊은 관료인 캉류웨이라든지 그리고 그 캉류웨이의 제자발쯤 되는 량치차오와 당시 젊은 황제라서 의욕은 충만한데 이모이자 전 황제의 어머니였던 음, 갑자기 이제 헷갈려 버리네. 아무튼 현 황제의 이모인 그 광서제, 이 황제가 광서제인데 광서제는 당시 자기가 권력을 이제 휘두르는 게 아니라 자기 이모인데 그 태후가 된 쉽게 말하면은 어 왕의 어머니 또는 이제 전 왕의 그 부인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태후라고 한단 말이야. 당시에는 서태후가 이제 다스리고 있어. 그래서 서태후의 권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이제 광서제가 이제 이들 젊은 관리들과 함께 새로운 개혁을 이제 꿈꾸게 되지. 어떤 내용을 이제 추진을 하게 되냐. 일단 서태후 세력을 몰아내고 서태후 세력을 좀 약화시키고 자신들이 이제 권력을 강화시킬 수 있고 또 한편은 서양 열강이나 일본에 맞설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개혁을 이제 실시하게 되는데 어떤 걸 추진하게 되냐? 입헌군주제를 도입하게 돼. 자, 청나라는 황제가 있는 나라잖아. 황제를 없앨 수는 없는 거야. 근데 이 황제를 어떻게 이제 하냐? 의회를 만들어가지고 의회에서 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따라가지고 황제가 이제 법을 준수하면서 생활하게 통치하게 하는 입헌군주제. 또 이제 의회가 어느 정도 군주의 권력을 제한하는 그런 입헌군주제 도입을 주장을 하게 돼. 또 한편으로 당시 이제 일본한테 이제 진 이후로는 신식 과학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에 이제 집중을 해야지 더 이상 성리학 가지고는 세계 각박한 그 경쟁하는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겠다 해가지고 과거제를 이제 폐지하고 대신 이제 현대 지식 뭐 군사라든지 수학, 과학, 뭐 외국어 같은 걸로 이제 그 관리를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게 돼. 그 밖에 뭐 신교육을 실시하려면 새로운 학교를 세워가지고 기존에 있는 뭐 태학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 새로운 학교를 세워서 근대적 학문을 가르치자고 하는데 이때 만들어진 기관 중에 굉장히 유명한 것이 있어. 이거는 신식 군대를 만드는 것도 포함돼. 신식 육해군을 이제 변법자가 운동 때 만들겠지. 기존에 이제 청나라 군대라기보다는 완전히 그 서양의 무기뿐만 아니라 서양의 이제 훈련 방식이라든지 복장 같은 걸 갖추고 싸우는 신식 군대를 만들려는 노력. 그렇게 1898년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에 지금의 대학교와 같은 것이나 이제 설치가 돼. 경사대학당이라고 하는 것이지. 경사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는 서울이야, 서울. 수도. 대학당은 뭐 그 한마디로 뭐 대학이지. 쉽게 말하면은 서양이 이제 서양이 이제 학자들과 중국인 이제 학생들이 보이고, 물론 중국인 학자들도 있었는데, 자, 이거는 몇 번이고 이름이 바뀌고 뭐 중간에 막 전쟁이 나고 하면서 막 딴 데로 옮겨갔다 다시 돌아오겠는데, 베이징으로. 자, 이 경사대학 대학이 지금의 베이징 대학이야. 우리나라 뭐 대학 같은 것도 보면은 무슨 대학 이름에다가 뭐 신스 몇 년 해가지고 막 몇 년에 만들어져서 그렇게 하는데, 베이징 대학 같은 건 1898년에 만들어졌다고 이제 자기들이 이제 그 대학 마크에다 붙여놓고 있더라고. 자, 그 밖에 뭐 상공업 육성이었다고. 이제 양문동이랑 마찬가지인데, 이 양문동과 다른 점은 이거는 이 전면적인 개혁, 정치까지 뜯어 고치고 막 일반 그 경제, 사회, 문화 그 모든 부분에서 이제 개혁을 꿈꿨던 게 변법 자강 운동이야. 변법이라고 하는 거 옛날 춘추전국 시대 법가 사상가들이 법을 아니, 세상의 그 규칙 같은 거 완전히 뜯어 고칠 때 그 썼던 표현이 변법이거든. 그 자강이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 강해진다는 거지. 아무리 개혁을 통해서 강해진다는 거야. 자, 이 결과는 어떻게 됐었냐? 어떻게 보면 청나라의 근대화를 이제 꾀하는 운동이 됐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는 세력들이 있었단 말이야. 권력을 쥐고 있었던 서태후, 황제의 이모, 황제 이모인데, 아무튼 뭐 당시는 황제 어머니처럼 이제 거의 굴고 있었지. 서태후가 있었지. 서태후는 이대로 있으면 자기 권력이 개혁파들한테 넘어가고, 그 개혁파들을 등에 업고 황제까지, 물론 입헌군주제니까 황제의 권한이 강하지 못하겠지만, 광서제 같은 경우는 서태후한테 그 죽어 지내는 것보다는 이 관리들의 힘을 빌어가지고 서태후 세력을 몰아내는 게 자기의 권력에도 좀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을 거야. 자, 뭐 아무튼 중국의 최고의 이제 권력자로 불리는 서태후. 서태후 손톱 보면 이제 굉장히 뾰족뾰족하지. 이거는 손톱을 이렇게 길게 이런 거, 기타 치려거나 뭐 이렇게 이런 게 당연히 아니고, 이 손톱이 기는 거는 손톱 긴 사람은 노동을 힘든 노동을 할 수 있어 없어 못하지. 손톱이 긴다는 거는 그만큼 고귀한 신분이라고 하는 거. 막 그 손쓴 일을 안 했다고 하는 그 상징이라서 옛날 귀족들이 골랐어요. 서태후는 당시 군대 지휘권 장악하고 있었던 위안스카이라고 하는 인물, 한자로 원색이라 하는데, 이 원색의 위안스카이를 불러가지고 이제 변법파를 이제 변법 자강 운동을 주장하는 강요의 랑치차오들을 이제 공격하게 만들어. 자, 이 서태후 등 보수파의 그 역습을 무술정변이라고 해. 이게 무술년 1898년이라는 때 무술정변이라고 해. 자, 이 자강 운동을 무술 변법이라고도 하는데, 이 변법에 대한 이제 반격을 무술 정변이라고 하니까 두 개 헷갈리지만, 변법 자강 운동은 무술 변법이고, 이 무술 변법에 맞섰던 역습이 무술 정변이라고 해. 그래서 캉유웨이 등의 이제 개혁은 100여일 만에 끝나가지고 백일천하라고 이제 많이 불려. 그 뒤에 이제 캉유웨이 같은 사람들 살아남았는데, 도망치지 못한 6명의 이제 그 관료와 선비들은 베이징에서 처형당하게 돼. 그래서 이들이 뭐 무술 육군자라고 하게 되고, 아무튼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변법 자강 운동은 결국엔 끝이 나게 된다. 이번 영상에 못 넣는데, 여러분들 뭐 수능이라든지 그 아무 무슨 기출 문제, 아무 문제나 그런 거 풀지 말고, 웬만하면 수능 기출 문제라든지 모의고사도 사설 모의고사 그런 거 말고 평가원 모의고사나 교육청 모의고사 그런 기출 문제들을 관련해서 좀 많이 풀어볼 수 있도록